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우리 스텝 3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삼각함수 관련되어 있는 대표 유형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을 할 때 보통 360도 곱하기 n 그리고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해줬었지요. n이라고 하면 정수였고요. 그리고 알파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거는 음의 정수, 양의 정수 모두 다 가능한 상황이고요. 음의 정수라고 하면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10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되냐면 이 친구는 지금 360도 만큼이라고 했을 때 전체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다. 자, 마이너스 110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얘가 거꾸로 마이너스 110도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고요. 더하기 바로 250도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250도랑 110도 더했을 때 360도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체크해 줄 수 있겠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470도 이렇게 된다면 이번에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마이너스 720이니까 720에서 470을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5,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겠습니다. 플러스 250도예요 라고까지 체크해 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3번 250도 동일하죠. 지금 1번, 2번, 3번 모두 다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560도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560도. 얘는요 360 더하기 지금 200이라고 되겠네요. 그래서 360도 더하기 200이니까 얘가 바로 동경 다른 하나의 각을 찾아주었습니다. 알겠죠? 자, 970도도 여기다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970도 라고 하면 360도가 두 번 720도죠. 그래서 선생님이 720도를 빼면은 250도예요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250도. 360 곱하기 2 플러스 250해서 똑같은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답은 4번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시초선을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 잡았을 때 동경 OP가 지금 원 O를 중심으로 시초선에서 양의 방향으로 135도만큼 회전한 후에 음의 방향으로 250도만큼 회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양의 방향으로 135도만큼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250도만큼 회전했다고 합니다. 음의 방향으로 250도만큼 이렇게 회전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플러스 135 더하기 지금 마이너스 25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250에서 지금 135도를 빼주면 5, 1, 115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115도죠. 자,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지금 거꾸로 갑니다. 그쵸? 음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90도만큼 갔다가 더 가야지. 그치? 25도만큼 더 와야 합니다. 그래서 몇 사분면? 네, 3, 4분면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파이 라디안이라는 것은 바로 180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새로운 호도법, 우리가 실수에 대한 가계 표현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호도법이라는 걸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파이 라디안이 바로 180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하나만 제대로 기억해도 1도로 바꿀 수도 있고 1라디안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1도는 바로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라디안은 보통 생략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라디안은 지금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파이분의 180도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40도가 9분의 2파이니? 라고 기억이 되어 있는데요. 기억 40도라는 것은 1도의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40 곱하기 180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9분의 2파이예요 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번 맞다. 그 다음에 124도도 동일하게 가봅시다. 124도 선생님이 그러면 얘도 120 곱하기 180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24죠? 네, 여기. 자, 그러면 여기는요. 지금 4, 32, 4, 1은 4. 그 다음에 여기는 4, 4, 16, 4, 5, 20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45분의 31 파이 라디안이에요 라고 써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36분의 25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3분의 2라고 하는 숫자는 파이분의 240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해볼게요. 디귿번 3분의 2는 3분의 2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가 60 그래서 파이분의 120도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240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 똑같이 3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곱하기 3, 여기에다 곱하기 3을 하면 540도예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세타하고 4세타가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러면 세타, 4세타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보통은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는 관점으로 볼게요. 그러면 4세타와 세타의 차이는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 그래서 4세타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그 친구는 180도만큼의 차이가 나지만 우리는 항상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하는 일반각 표현을 꼭 써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n은 정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세타는 3세타는 근데 얘들아 지금 봤더니 단 세타가요 파이하고 2파이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보니까 얘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뭐로 표현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렇지, 호도법으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선생님 호도법으로 바꿀게요. 파이 플러스 2파이 곱하기 n 똑같이 n은 정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는 세타는 3분의 지금 파이 플러스 2파이 곱하기 n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n에다가 0, 1, 2 친구들을 차례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n은 0이면 지금 뭐가 되냐면 세타는 3분의 파이 n은 1이면 지금 세타는 3분의 3파이 n이 2이면 세타는 지금 뭐가 되면 3분의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5파이예요 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n이 3이면 뭐가 되냐면 세타는 3분의 지금 7파이 이렇게 쭉쭉쭉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각은 지금 세타가 파이부터 2파이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도 안 되고 이 친구도 안 되고 바로 3분의 5파이 이 친구만 되겠습니다. 알겠죠? 세타의 값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각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도요, 선생님이 좀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각 세타와 지금 2세타와 4세타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선생님이 일단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직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2세타랑 4세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도 4세타가 훨씬 큰 각이잖아.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릴 때도 되도록이면 얘를 2세타라고 하고 얘를 4세타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얘가 서로 대칭됐다는 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의 크기가 지금 서로 같다라는 거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4세타와 2세타를 더했을 때 자, 요만큼의 각을 여기로 옮겨서 생각하면 바로 2분의 파이죠.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2n 파이 이렇게 n이 정수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6세타는 여기까지 써줄 수 있겠고요. 우리가 세타는으로 정리를 하고 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각도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세타는 6분의 2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분의 파이를 6으로 나눠주면요. 여기가 1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3분의 n 파이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n이 0부터 차례대로 한번 대입을 해봐야겠죠?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12분의 파이 슝 아닙니다.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지금 여기가 3분의 파이죠. 그러면 얘가 12분의 4파이가 되는 거야. 따라서 12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n이 2를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n이 2면 1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3분의 2파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12분의 8파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분의 9파이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계속해서 이 친구를요. 선생님이 밑에 12인 친구로 맞춰볼게요. 12분의 6파이,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세타, 그 다음에 12분의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6배 하면 여기가 18파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이에 있는 각으로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줘야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가능한 거야. 지금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n이 3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n이 3이라고 하면 1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입니다. 그럼 여기가 12분의 13파이예요 라고 하는 하나의 각을 또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n이 4라고 해봅시다. n이 4라고 하면 12분의 파이 더하기 지금 여기가 3분의 4파이죠? 그럼 여기가 12분의 파이 그리고 16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2분의 17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요. 12분의 18파이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모든 세타의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 12분의 지금 9파이, 12분의 13, 12분의 17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2분의 이렇게 둘이 더하면 30, 여기까지 더하면 39파이 라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네,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2인 원과 부채꼴이 있다고 합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가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의 3배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원이 있는데요. 원, 반지름이 2래요.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해서 지금 2 파이 r이라고 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4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의 둘레의 길이가 누구의 3배라고 했냐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자, 부채꼴. 여기. 부채꼴이 있으면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가 바로 세타가 주어졌을 때 R세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2세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4 더하기 2세타라고 하는 부채꼴의 둘레의 3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바로 뭐가 된다? 4파이랑 똑같더라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선생님이 2세타 플러스 4는 지금 3분의 4파이예요 라고 쓸 수 있고 2세타는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세타는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예요 까지 되겠고요.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네요. 됐나요? 자, 둘레의 길이가 60m인 부채꼴의 모양의 공연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공연장의 넓이가 최대값이 a 제곱미터가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둘레의 길이가 60이래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반지름을 모르니까 R이라고 해볼게. R 이렇게. 그러면 얘는 바로 뭐가 되냐면 60-2R이에요 라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 S라고 해볼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입니다. 그럼 2분의 1 R 곱하기 60-2R이에요 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R 곱하기 30-R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30R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넓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랬는데 마침 R에 대한 2차 함수처럼 생각을 해보면 위로 볼록입니다. 자, 그러면 30의 반절의 제곱, 그러면 15의 제곱만큼을 빼주고 더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R-15의 전체 제곱으로 묶이고요. 플러스 15의 제곱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15의 제곱이라고 하면 15, 15 5, 25, 2, 1, 5, 7, 5, 1 그래서 225입니다 라는 것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상수 A의 값은 225 제곱미터입니다 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전개도가 있습니다. 이때 OA가 3, 그 다음에 AB가 3루트2. 원뿔의 밑면 원C, 이 친구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3이죠. 반지름은 동일하잖아. 모선의 길이는 동일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3, 3루트2입니다. 여러분들 3의 제곱을 해보고 3의 제곱을 하면 9 더하기 9, 18이죠. 18에 대해서 루트를 씌워보잖아. 그럼 3루트2가 돼요. 아, 얘는 무슨 삼각형이냐면 바로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러면요, 이 원C의 둘레는 바로 누구랑 같냐면 이 AB, 호 AB 길이랑 같아요. 그래서 반지름 2파이 R, 그래서 3 곱하기 전체 360도의 중심각 90도만큼이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하면 그 친구가 바로 이 호 AB의 길이가 되고 그 호 AB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 길이랑 같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2분의 3파이입니다 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바로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네요. 됐나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에 내접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 O와 A를 지나는 동경 OA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얘를 세타라고 하겠대.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점 D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요.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각 세타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나머지 길이들을 좀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가 1. 그러면 선생님이 이 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대로 떼와서 나머지 길이들을 체크를 해볼게. 자, 여기는요. 바로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1분의 A, H는 지금 뭐가 되냐면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인 세타. Y 좌표가 지금 사인 세타가 됐던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 그리고 우리는 그 성질도 알죠.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가 항상 1이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사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입니다. A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 아이고, 이렇게까지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D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랬는데 D 좌표는 어떤 친구의 부호만 바뀐 거예요? 지금 X 좌표는 동일하게 코사인 세타가 맞지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내려와야겠죠? D 좌표는 지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예요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이 몇 번에 있나 봤더니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구할 수 있어요. 대칭시키면 되고 원점 대칭시키면 되니까 원점은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D의 좌표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답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라고 주어져 있을 때 사인 세타는 음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그림을 그려서 바로 풀어볼 겁니다. 자, 세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래. 그럼 여기다 5, 4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5분의 4라고 했을 때 여기를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사인 세타를 동일하게 읽는데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졌죠? 뭐라고 주어졌어?
사인 세타가 지금 음수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인 세타 값은 5분의 3이 맞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라고 정의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지금 5분의 4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에요 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그럼 약분해서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까지 정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 해서 마이너스 5분의 3이랑 마이너스 4분의 3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얘를 통분하면 20분의 여기는 4배 해주니까 12, 여기는 5배 해주는 거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7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답은 일단 1번에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코사인 제곱 세타와 사인 제곱 세타를 항상 더하면 1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른 하나의 방법은 바로 이걸 이용해 줄 겁니다. 사인 제곱 세타는 1 코사인 제곱 세타와 동일합니다. 그럼 1-25분의 16 그래서 여기가 25분의 9예요 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하나는 5분의 3 또는 마이너스 5분의 3일 텐데 문제에서 사인 세타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체크를 해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3 그 이후에는 똑같이 탄젠트 세타까지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0분의 2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변형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 그대로 쓰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 그대로 쓰고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로 써볼게요. 자, 탄젠트 세타는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그래서 얘를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제곱 세타 여기까지 써줄 수 있겠습니다. 맞죠? 선생님 바로 통분한 거야.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바로 통분을 해서 여기까지 써줄 수 있어요. 그럼 슝슝 지워집니다. 맞죠? 그러면 얘 나머지 친구들만 계산을 해보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답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까지 됩니다. 그래서 답이 1이에요 라고 여러분들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2분의 3파이에서 세타가 2파이 사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몇 사분면각이냐면 4사분면각인 거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선생님은 지금 분모를 봤더니 분모가 서로 다릅니다. 이러면 무조건 통분을 좀 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로 통분이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사인 세타 플러스 1을 분자분모에 동일하게 곱해줄 거니까 얘는 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더 위로 곱해주겠죠. 사인 세타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분의 2예요 까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이 코사인 제곱 세타를 대입을 해주면요.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분의 2가 지금 마이너스 3이에요 까지 정리가 되어요.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라고 되냐면 3분의 2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이랬을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를 또 구할 수가 있냐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탄젠트 제곱 세타를 먼저 구하는 거야. 이렇게 구할게요.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가 지금 3분의 2였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똑같은 거니까 여기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얘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탄젠트 제곱 세타가 2분의 1이 나왔대.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저 4분면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4분면이잖아요. 그러면 얼,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4분면이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만 플러스입니다. 그렇다면 탄젠트는 지금 음수가 나와야 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예요 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봤더니 2분의 파이에서 또 세타가 파이 사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에요.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는 얼사탕코라고 했을 때 얼, 사인, 탄젠트, 코사인이라고 했을 때 누구만 플러스인 거야? 사인만 플러스인 2사분면입니다.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일단 제곱을 할 겁니다. 왜냐면요. 제곱을 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여기까지 됐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고 했어요. 1, 이렇게.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봤더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3분의 5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수를 제곱해서 3분의 5가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예요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 사인 세타만 플러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코사인 세타 음수 마이너스 양수라고 하면 전체는 음수가 되겠네요.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양수를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양수가 음수이잖아. 그래서 음수 더하기 음수가 음수라서 전체 값은 음수가 나와야겠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유리화를 해줘야겠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5예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5는 답이 몇 번에 있나 봤더니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방정식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p는 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두근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두근의 합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무엇인지 바로 적고 시작해야죠.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근의 곱이라고 하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지금 3분의 p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 식을요 일단 제곱하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제곱을 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9분의 4예요 까지 써줄 수 있겠어요. 알겠죠?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9분의 4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9분의 5가 되겠고요.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무엇이 되나 봤더니 18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p,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3분의 p랑 지금 여기 마이너스 18분의 5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그래서 3분의 p랑 마이너스 18분의 5가 같아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자, 여기서는 p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18분의 5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6분의 5예요 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답이 몇 번에 있나 봤더니 답은 3번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스텝 3에 해당하는 각각의 유형들을 한번 체크해 보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